다 잊어먹었어. 한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호태왕의 구현동화. 네, 오랜만입니다. 오늘 호태왕의 구현동화, 신라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했나요? 이것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 책이에요. 내용이 많아가지고요,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제가 우리 딸을 위해서,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린이날 선물로 써서 준 겁니다. 1999년이니까 벌써 25년 되었네요. 그때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날 선물로 딸과 딸 반의 학생들 한 명 한 명에게 다 사인을 해서 책을 선물했습니다. 신라는 처음부터 힘센 나라였나요? 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면 신라에 대해 알 수 있나요? 까지 차례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는 처음부터 힘센 나라였나요? 신라는 본래 우리 한반도 동남쪽에 세워진 작은 나라였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 가운데 신라가 처음 세워진 나라지만 힘은 다른 나라보다 약했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더 강했죠. 그래서 신라 사람들은 열심히 나라의 힘을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고구려와 백제를 따라잡고 마침내 삼국을 통일하였어요. 그러니까 작은 나라에서 큰 나라가 된 거죠. 자, 신라는 어떻게 삼국을 통일하였을까요? 이제 차례로 보겠습니다. 청소년도 전쟁에 나갔나요? 라고 누가 질문한다면 우리는 대뜸 화랑도라는 걸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신라 귀족의 자녀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을 화랑으로 뽑고 그 밑에 다른 청소년들이 낭도라고 불려서 이 화랑 밑에서 훈련을 했습니다. 심신을 잘 닦고 같이 전쟁터에도 나갔어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데에는 이 화랑의 역할이 컸습니다. 자, 신라의 땅을 2배로 넓힌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신라의 왕 중에 제일 유명한 왕이 누군가요? 무열왕으로 즉위했던 김춘추라는 분이 계시고, 그 무열왕의 그 가문에서 더 유명했기도 하고 나라의 영토를 3배로 늘린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이 진흥왕입니다. 보통 신라의 땅을 2배로 넓혔다고도 말하지만 실제로 고구려에서 뺏었다가 잃었던 땅까지 합하면 거의 3배 가까이 되어 지금의 함경도까지도 신라 군사들이 치고 올라가서 고구려를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은 고구려 땅과 가야 땅과 백제 땅을 다 아우르면서 상당한 영토를 넓혔는데 그런 영토의 경계선에다가 비석을 세웠습니다. 진흥왕 순수비라고 하는데 이것이 4개이고 그중 한강 하류에 세워진 것이 북한산의 진흥왕 순수비입니다. 북한산 진흥왕 순수비 외에 황초령비, 마온영비, 창령비 같은 게 있었어요. 신라 무사들은 씩씩하게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신라의 기상을 삼국의 다른 나라에 가야와 고구려와 백제에 과시를 했습니다. 신라의 도읍지는 어디였나요? 천년왕국이라 불리는 신라의 도읍지는 우리가 다 같이 아는 것처럼 경주입니다. 경주는 100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신라의 수도로서 한 번도 수도의 위치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신라의 모든 역사는 경주에서 시작되고 경주에서 끝났다고 할 수가 있죠. 경주에 가면 첨성대, 그 다음에 황룡사지, 그 다음에 월성 같은 신라의 주요한 유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7세기의 선덕여왕 때 세워진 첨성대는 여러 차례 지진에도 원래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있고요. 유명한 황룡사 구축목탑은 몽골이 쳐들어올 때까지 오랜 기간
경주를 상징하는 큰 목탑으로 모든 사람들이 쳐다보았습니다. 궁궐 가까운 곳에 시장도 있었는데요. 신라 전역에서 생산된 물자가 여기서 거래가 됐고, 또 멀리 지금의 서아시아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같은 그런 곳에서 온 물자들도 유통이 되었습니다. 이 서아시아 지역 전체를 보통 서역이라고 그랬는데, 이 경주에는 당시에 서역 사람들도 있었어요. 물론 중국인, 일본인들도 있었죠. 경주는 세계 문화유산 역사 유적지구입니다. 세계 유산으로 선정이 돼서 경주 전역이 역사 유적지구로서 세계 문화유산인데, 잘 아는 불국사, 석굴암 같은 것이 여기 포함되어 있고, 유명한 경주의 남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릉원이라 불리는 왕과 왕족들의 무덤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황남대청, 천마청 같은 유명한 왕릉급 무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것들 중에는 국보가 다수가 있고요. 오늘날에도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유적이나 유물들을 보러 옵니다. 신라가 통일 이후에 얼마나 번성했는지는 지금 잘 남아있는 월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월지라는 것은 동궁이라고도 불렸는데, 신라의 왕위를 이을 태자가 지내던 곳입니다. 여기에 문무왕 기록에 보면 궁 안에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어 화초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그 월지의 모습은 온전히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신라의 서울 경주의 도로는 상당히 넓어서요, 그대로는 15m에서 23m 정도로 여러 대의 마차가 동시에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넓었습니다. 자, 삼국 통일의 기틀을 마련한 신라왕은 누구일까요? 진흥왕의 후손 중에 몇 대를 내려가면 김춘추라는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김춘추에 대한 평가를 보면 말솜씨가 좋고 외교적 능력이 뛰어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분이 신라가 백제로부터 괴롭힘을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직접 고구려에도 가고 일본에도 가고 당나라에도 가서 신라를 도와줄 나라를 찾으려고 했어요. 그런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나라와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이런 태종 무열왕으로 나중에 즉위한 김춘추를 위해서 유명한 장군 김유신이 또 신라를 지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태종 김춘추, 태종 무열왕릉의 비는 남아있지 않지만 이 비를 올려놓았던 거북과 그 두꺼운돌에 해당되는 이수라고 불리는 것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굉장히 힘이 있고 씩씩한 전성기 신라의 조각가가 새긴 것입니다. 자, 죽어서도 나라를 지키려 했던 왕은 누구일까요? 김춘추 무열왕의 후손 중에 문무왕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생전에 삼국을 통일하는 위대한 업적을 남기기도 했고요. 죽어서는 이 나라를 잘 지키겠다고 동해 간포 앞바다에 장사 지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언과 관련해서 동해 바다에 간포 그 부근에 대왕암이라는 바위가 있는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신라의 사람들이 이 대왕암이 문무왕의 무덤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천년왕국 신라를 왜 황금의 나라라고 했나요? 이것을 가지고 신라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하죠.